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자,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은 좀 시장이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 반도체 투톱의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면서 어제부터 기대감이 강하게 실렸는데 오늘 장중 실제로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2조 원 가까이 들어오면서 유가 증권 시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의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는지 체크하면서 들어갈게요. 일단 오늘 딱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세 가지네요. 모더나까지 세 가지네요. 일단 모더나 관련해서 이제 환자를 타겟해서 암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임상 3상의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어제 모더나가 170%까지 급등했죠.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6%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보다는 낙폭 많이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 바이오팜이 상한가 같고 코스닥에서는 나이백과 알주노믹스가 mRNA 백신 관련해서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SK 하이닉스 주주 환원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후 6시 30분에 65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공시가 뜨면서 SK 하이닉스가 조금 탄력 없이 빠지다가 그 공시 뜨고 바로 애프터마켓에서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래서 170만 원 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직까지는 1조 원 정도 규모만 매입했는데 앞으로 39조 원 더 매입하려면 와 진짜 가파르게 지수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스퀘어가 이제 하이닉스 지분 갖고 있으니까 같이 동반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클래리티 법안 빨리 통과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IT센 글로벌, 쿠콘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 코스피에서는 카카오페이가 12%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상승 대상을 확인해 봤고요. 제 포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오늘의 포트를 조금 많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한 종목들 기아 일단 마이너스 10% 넘게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서 그냥 가차없이 매도를 해버렸고 다음은 LS 일렉트릭도 제가 매도했습니다. 상승권 안에서 3% 수익 챙기고서 매도를 했고 일단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포트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박스권 횡보하는 종목을 좀 과감하게 매도하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매도했습니다. 다음 SPG는 제가 수익 몇 %죠? SPG 수익 22% 챙기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손실을 좀 지우기 위한 선택이었고 다음 한화 엔진은 이 종목도 전량 매도했는데 그냥 강보합 정도의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기아 빼고는 그래도 전부 다 수익권에서 익절을 했고요. 이제 갖고 있는 종목 이렇게 5가지입니다. 삼성전자, OCI 홀딩스, 두산테스나 리가캠바이오, 앱클론인데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번 들고 가 보고요. 오늘 새로 산 종목이 OCI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제가 아침에 안 사고 오후에 샀는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좀 샀으면 제가 고점에서 샀을 수도 있는데 애프터에서 좀 계속 밀렸거든요. 그래서 OCI 홀딩스는 제가 장 마감하기 직전에 샀으니까 이 정도 손실을 좀 손실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폴리실리콘 관세가 중국산, 국내산 다 붙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가격이 조금 더 경쟁력이 세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근에 태양광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OCI 홀딩스 빨리 좀 수익권 돌아서면 좋겠네요. 이렇게 제 포트 알아봤고요. 수행스 시선 확인합니다. 저의 시선은요. 주주 환원 릴레이 적극 대응 이렇게 붙여봤어요. 적극 대응이라는 게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니까 투자 심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시선 강탈 오늘 목요일장이네요. 정말 이번 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송피로 이용준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6% 가까운 급등세, 또 바이오, 코스닥도 질세라 2%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각각의 시장이 각각의 이슈와 호재를 등에 업고 등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도 양시장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 섹터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 포트에요. 제약바이오 종목이 2개나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앱클론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약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모더나가 쏘아 올린 정말 대형 공입니다. 빅공.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단은 그 암 치료제 이슈 속에서 급등을 하는데 일단은 모더나 키워드 가진 종목들 그리고 mRNA라는 키워드 가진 종목들 특히나 이 모더나와 머크가 이제 암 치료제를 개발한 게 키트로다를 지금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트로다와 관련이 있는 알테오젠까지 오늘 프리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10%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리가켄바이오랑 앱클론 계속 가져가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은 mRNA 쪽만 조금 선별적으로 강해서 이들의 종목을 좀 손절해야 되는지 고민이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 모더나가 이제 사고를 쳤죠. 한 5년 만에 오늘 170%인가요? 급등을 했죠. 아까 앵커님이 이야기대로 이제 키트로다를 기반으로 가지고 이제 암 백신입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입니다. 우리는 치료제는 암이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거고 백신은 미리 예방하는 걸 백신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이제 백신이 이제 키트로다가 어떤 신약이냐면요. 글로벌 신약 중에서 연간 매출이 40조 이상 나오는 대형 신약입니다. 이 신약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저 신뢰가 더 확산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이제 바이오 쪽에는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내가 보면은 이제 지금 앵커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에클론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100% 올라 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 에클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ADC 쪽의 대장주죠. 특히 작년에 이 종목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오면서 다른 이제 에이빌 바이오나 알터젠에 비해서 주가가 미비했는데 올해 대형 호재가 하나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는데요. 주가는 바닥권인 것 같는데 시간이 없죠. 이달 말까지 포트가 운영되니까 좀 네. 시간이 문제인 것 같는데 맞아요. 제가 보면은 이제 기다리기가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뭐 만약에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오면은 한번 정리하신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것도 있어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 알테오젠의 그 무상증자 신주 상장이 8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뭔가 기술 이전 계약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까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알면 신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바이오 강하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용준 위원님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원래 삼성전자 비중이 59%였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죠? 한 4가지 종목을 전량 매도했다 보니까 비중이 67%로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더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게 주주 환원 정식으로 나오면 네네. 하이닉스처럼 강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 또는 눌림 매수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종가 베팅 종목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좋은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100조 원대 주주 환원 기대감에 대한 기사가 나왔잖아요. 바로 어제 SK 하이닉스 40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모아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또 대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주주환원을 9.8조 약 10조 원 규모로 했었는데요. 올해 지금 100조 원 또는 200조 원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큰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이런 기회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저도 이제 공부방이나 시청자분들께 삼성전자를 항상 원픽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성전자 보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 하시고 그리고 매수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내일도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 멈춰 있을 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말이 많은데 사실은 최저로 제일 낮은 목표가가 BNK가 30만 원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27만 원이니까 제일 낮은 목표가 대비해서 10% 이상 업사이드가 열려 있고 노무라는 6월 달에 67만 원을 이미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투자에서 65만 원을 말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말 그대로 목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실적과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이슈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 여전히 홀딩, 추가 매수, 눌림 매수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자.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포트 점검해봤고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굿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송필호 위원님은 반도체를 들고 와주셨고 아무래도 제가 계속 또 앞에서 언급했던 그 주주환원책 이슈가 아무래도 너무 큽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주주환원 이야기 나오고 나서 오늘 그 증권사에서 목표가 바로 상향하더라고요. 360만 원으로. 삼성전자는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최대 150조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50%를 환원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누가 계산한 걸 봤는데 주당 배당금이 3만 원이래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매력도가 정말 더 높아질 텐데 반도체는 정말 주주 환원 때문이라도 투톱을 봐야 되는가? 혹시 소보장도 또 같이 봐야 되나?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니 해도 주주 환원책이었죠. 이제 적기에 잘 발표가 돼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 역대 최대죠. 40조 원 정도 자사주를 매수를 하고 취득 소각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면서 오늘 반도체에게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27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에서 그동안 50% 이내에서 주주 환원책을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었죠. 최소 이제 50% 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이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죠. 50% 이내에서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최소 50% 이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하이닉스가 더 탄력을 받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추가 주주 환원책을 10월 말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가 보면 이제 하이닉스는 주가가 거의 안 빠집니다. 제가 보면 하루에 하이닉스를 이제 지금 한 3개월 매수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6,500억 정도 매수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겁니다. 하이닉스는 내가 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 3개월은 최소한 하방 경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시 뭐 매매하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주주환원책이 이제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이것이 또 시장의 기대를 갖고 있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삼성전자 쪽에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4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가격을 15% 인상을 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대만의 TSMC가 지금 주문을 못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수혜라는 인식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소분량에서 오사트가 강했죠. 대표적으로 넷페스, 두산테스나 같은 종목이 강했고 또 디자인하우스들이 강했죠. 가온칩스 같은 종목, AD테크놀 같은 이런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호재입니다. 이제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 국채 이자가 급증을 하죠. 그러면 재정 부담에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 미국 경제 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에서 국채금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국채금리를 통계를 해주면 빅테크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관심을 주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6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쪽에서 사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그동안 가장 발목을 잡았던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온칩스,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죠.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약간 꿈틀거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지고, 그다음 두산 테스나도 오늘 보면 강하게 움직였죠. 이런 오사트업체들하고 디자인 하우스들이 좀 당분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파운드리 가격까지 인상이 됐었군요. 거기다 국채금리의 그 바이백 규모 확대도 어젯밤에 소식이 나오면서 그 훈풍을 고스란히 우리 증시가 오늘장에도 받았습니다. 바이백 규모 확대는 11월까지라는 점 챙겨주시고요. 우리 이용순 위원님께서는 스테이블 코인 들고 와주셨는데 정말 강했거든요. 네. 오늘 사실 그 이슈 법안 촉구 통과 이슈 나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STO, 핀테크,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전부 다 손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네. 위원님 성향을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한 종목들 맞아요. 내일장에 좀 따라잡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두 종목 말씀드릴 거 내일 장 초반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종가 베팅 전문가죠. 종가 베팅이라 하면 오늘 사서 내일 올라주면 그게 100점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는 트럼프가 클래리티 법 그 통과를 촉구했다 이런 이슈예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를 제도권에 올리고 상품을 분류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관련주 종목이 서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13%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이나 시청자분들 공개방송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서클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급등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같은 경우는 가상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없었던 거를 지금 트럼프가 클래리티 법을 촉구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이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내일 아침에 보시면 좋은데 제가 순서대로 제가 더 적게 보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동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IT센 글로벌입니다. IT센 글로벌이 저는 이번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대장주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 주요 계열사가 블록체인을 기반한 웹3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디지털 시장 제도화 및 성장 기대감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대장주는 IT센 글로벌입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자, 종가 베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심플한데요. 재료가 나왔고 그 재료의 대장주를 찾는데 대장주는 상승률과 거래 대금이 우선 많이 좋아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IT센 글로벌이 28%나 올랐네요. 거래 대금도 터져 있고. 사실 제가 종가 베팅을 3시경에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애프터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즉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도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T센 글로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더즌이라는 종목인데요. 원래 정규장에서 대장은 더즌이었어요. 더즌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에 좀 막판에 밀리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IT센 글로벌과 더즌 둘 다 보시되 IT센 글로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즌도 똑같은 이슈인데 디지털 뱅킹, 외환 주요 사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엮여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포함해서 관련주도 내일 흐름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뭐 상한가도 가고 20% 상승률도 넘고 그런 기업들이라서 내일 또 특히나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AS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송필호 위원님, 알테오젠 들고 와 주셨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 모더나와 머크가 같이 그 개발한 백신, 네. 이 키트로다를 기반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그 플랫폼 기술력에 조금 더 독보적으로 좀 관심을 더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프리장에서 20% 올랐다가 이렇게 정규에서는 10%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거래 끝났거든요.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 제가 보면 이제 앵커님 말대로 좀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제 최근 알테오젠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계에서 2개 회사만 SC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 주사를 이제 혈관 주사를 근육 주사로 바꿀 수 있는 회사가, 그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우리나라 알테오젠하고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할로자임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알테오젠도 계속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매일 아침 방송을 해주죠. 그러면서 할로자임 급등할 때도 오늘 알테오젠 급등할 겁니다. 제가 미리 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제가 뜨기 전에 다 가르쳐 줬죠. 아이스텐 글로벌 같은 경우도 내가 며칠 전부터 이거 사놓으십시오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다 사라 그랬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다 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 7시 50분 방송에 오면은 제가 미국 증시를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50분에 오면은 제가 공짜로 단타 종목 다 드립니다. 네,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할로자임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시고 목표가 한 40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40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알테오젠은 지금 모더나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엮여 있고 그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 다음 주 26일이다라고 이제 언급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크윈 보겠습니다. HBM 장비 종목으로 유명하죠. 테크윈 같은 경우는 오늘 4.6% 반등을 했는데 계속 약간 좀 시원한 상승보다는 좀 횡보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언제쯤 6만 원대까지 또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주가가 안 좋습니다. 네. 그 중에서 테크윈은 오늘 선방을 한 겁니다. 왜 그러면 선방을 했냐? 테크윈이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장비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테크윈이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윈 모아가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필호 의원님의 종목이 아닌 이용준 의원님의 종목이에요. 그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오토에버를 볼 텐데 이게 사실은 자동차 부품보다 최근에는 로봇주로 인식이 높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현대오토에버 계속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서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엊그저께 말씀드린 종목인데 맞아요. 말하고 또 바로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또 목표가나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굉장히 흐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 보다는 로봇 쪽, 피지컬 AI 쪽에 더 묶여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자동차 사업에서 로봇 사업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테슬라도 자동차에서 휴머노이드로 넘어가는 것처럼 자율주행, 로보틱스, 데이터 센터 등 신사업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SI 쪽은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할 것이고 현대 오토에버의 매출의 90% 이상을 현대차 그룹사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통해서 더 성장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오늘 방송에서 말하고 내일 올라주는 것들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 공략하셨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5% 이상 상승이 나와 있고 지금 5일선 아래이긴 하지만 내일 만약에 5일선 위인 구간에서 출발한다면 50만 원까지는 한 번에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 일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고요. 정의선 회장이 8년 동안 준비한 게 피지컬 AI인데 요거에 대한 발표가 26일이랍니다. 26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피지컬 AI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오늘이 지금 20일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언제라도 수급이 들어오면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26일에 중요한 이슈가 많이 나오네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피지컬 AI 로드맵을 제시한다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 AS 들어가겠습니다. 뭐 MLCC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네. 이슈도 있고 이 종목도 뭐 피지컬 AI 관련해서 부품 수요가 최근에 강하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삼성전기 저희가 160만 원까지 한번 상승 기록했잖아요. 네네. 네, 지금 다시 볼 때인가요? 우선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흐름이 어제 오늘 다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시면 좋은데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종목 바이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수나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오늘 지수도 좋았고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내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기사에 보니까 R&D 비용을 18% 늘린다라고 나와 있고 AI 전장에 베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AI 사업, MLC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향후 AI 관련해서는 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지난달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죠.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제와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었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제가 항상 이 시청자분들과 공방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니 해도 실적을 잘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삼성전기 보유자분들은 홀딩 또는 없으신 분들은 신규 공략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들고 가시고 없으시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공개하실 시간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송필호 의원님부터 공개해 주시죠. 오늘 반도체 쪽에 이제 HP, SP 장비업체를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압 수소 얼링 장비를 만듭니다. 이 고압으로 이제 웨이퍼 표면에 결함을 치료하는 건데 이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이제 고압 수소 얼링 장비 쪽에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장비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주로 납품이 됐는데 앞으로 대만의 TSMC도 납품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고성능 반도체, 그 다음에 고성능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반도체 미세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로 급증을 하기 때문에 매출도 2분기 매출을 보면요. 매출이 461억 정도, 12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80억 정도, 75%를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하반기도 계속 좋을 가운데 그동안 이제 HP, SP가 주가가 지지부진했다니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ST하고 소송이 좀 걸렸었대요. 소송 문제 때문에 좀 주가가 못 갔는데 이제 소송 문제가 마무리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바닥권 탈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은 45,000원 손절라인 보시고 1차 목표가는 65,000원 정도 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HPSP 65,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이용준 위원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MLCC의 다른 대표 종목인 사막 콘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랑 같은 맥락이고 AI 데이터 센터와 AI 전력화의 핵심인 MLCC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전력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사막 콘덴서가 고전력 MLCC 수요 급증의 수혜를 받는다. 요거 한 줄로 요약되시는 거고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랑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와 오늘 5일선 아래에서 지금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꾀하고 있고 만약 내일 5일선 위인 10만 원만 돌파해 준다면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시장이라는 게 추세라는 게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가는 8만 원 보시면 되는데 내일 시장이 보합만 나오더라도 이 종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 MLCC의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종목 사막 콘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제시해 드립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RF 머티리얼즈. 한번 수익이 냈나요? 제가 다시 한번 들고 왔는데 아직 광통신 테마가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오늘 HBM의 다음 주자로 CPO에 대한 기술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CPO가 빛을 통해서 반도체 칩이 데이터를 받게 하는 그런 패키징 기술이고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CPO에 들어가는 펌프 레이저 패키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승도 해줬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도전 가능할까 싶어서 들고 와 봤습니다. 아쉽게도 질문할 시간은 없고요. 손필호 의원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얘 관련주가 미국에서 뜨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트럼프가 얘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가 목표가도 이야기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8월 마지막 주죠. 여러분이 마지막 주에 이제 공략할 종목 3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아마 오시면은 엄청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과 시간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최태원 의원님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스터 클래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 강력한 상승권 들어와 있는데요. 자, 어떤 향후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늘 최태원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이 증시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고 또 예견해 주셨는데 정말 좀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주주 환원이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주주 환원 발표 안 했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또 기대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투톱의 비중을 태워야 하는지, 여전히 또 실적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 환원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저평가를 받아왔던 원인이 바로 글로벌 시장,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주 환원 요구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어요. 근데 날짜로 따져보면 거래일수 기준으로 한 64일, 65일 정도 안에 40조 원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과감한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오늘 시장이 그에 환호를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오늘 첫 번째로 시행을 했는데 1조 1,000억 매수를 했어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준 금액으로 충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죠.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 1,500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 역시도 시가총액이 약 1,500조 정도 부근입니다. 근데 두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2배 이상 많았거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컸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임에도 그래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같다는 것은 저는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함수를 풀어줄 문제가 바로 주주 환원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확정된 뉴스는 아니지만 1,500조 정도의 150조 정도의 주주 환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SK하이닉스 4배 정도죠. 천문학적인 금액의 주주 환원을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마켓까지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이 정도의 주주 환원에 강력한 소식을 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전 닉스를 더 이상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글로벌에서 지금까지 좀 머뭇거렸던 그 많은 연기금과 투자은행들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과감한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수급의 유턴 가능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외국인이 그 첫 번째 날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첫 번째 날 반갑게도 매수로 유턴을 해줘서 오늘 대략 한 3조 원 가까이 매수가 쏟아졌어요. 현재 SK하이닉스는 나스닥에 상장한 ADR, SK하이닉스 ADR과 괴리율이 본주와 괴리율이 지금 30%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죠.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괴리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하나둘씩 이 괴리도 좁혀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박스권 움직임을 겪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무드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전 닉스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해서 앞으로 헤쳐갈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 28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또한 하단 부분은 23만 원에서 24만 원 부근에 이 박스권을 형성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이틀 연속 하락으로 삼성전자가 24만 원대를 살짝 찍었죠. 바로 반발 매수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그림을 또 연이어서 보면 급락 이후에 이렇게 네모 박스권을 차분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 부분이 140만 원, 상단 부분이 170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박스권의 하단을 다시 한번 지지해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수 이후에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자랑스럽게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제가 8월 달부터 시장이 바뀔 거라고 전망을 드렸었는데 이 전망 그대로 이어져서 9월, 10월까지도 계속 시장의 긍정적인 면들이 부각돼서 갈 것이다. 그 중심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은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내어드리면서 오늘의 시황 긍정적으로 또 한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물결이 계속 될 것이다. 이 작은 파동이 얼마나 큰 파동으로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최태원 의원님께서 그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그 상반기에 반도체 소부장이 좋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들고 계세요. 근데 고점에서 못 팔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소부장 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도 되나? 그 반도체 기업들 투톱이 이제 강한 또 투자를 단행하면 소부장이 같이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부장도 지금쯤 다시 한번 볼 때인가 궁금합니다. 네, 뭐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소부장도 지금 적극적으로 봐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에만 지금 적극적인 게 아니라요. 정부와 함께하는 메가 프로젝트 이미 1,500조 정도의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죠. 신규 팹을 4개에서 6개 정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500조를 시장에 쏟아붓는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를 우리가 본다면 가장 먼저 소부장 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은행비까지 내가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돈을 받아서 공장을 더 짓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소부장단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즉각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는 전공정단에 있다라고 봐요.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섹터들, 전공정단의 대부분 자리에 있는데 종목을 좀 보면 TSE라는 종목이 있어요. AI 랠리의 숨은 진주라고 제가 강조드렸었는데 웨이퍼 완성 단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테스트 업체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었는데 28%가 성장하면서 2026년 강력한 사상 최대 실적의 물결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이 시간에서도 추천을 한번 드렸다가 큰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거의 제자리로 내려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KC텍, 반도체 평탄화, CMP 장비의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고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가 있었던 그런 기업이죠. 이 기업 역시도 2분기 실적이 51%가 증가되면서 강력한 성장의 추세를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는 랜드 고단화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테스라는 기업입니다. 하드마스크 분야의 절대적인 강자, 국내 1위 기업이고요. 반도체 미세공정 분야에서 건식 장비 분야에서도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8% 정도 성장이 됐어요. 이 기업은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는 계절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분기 또는 4분기까지도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2026년도 총 110% 정도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서 삼전닉스가 이끌어가는 급등 장세에서 분명한 그런 마중물을 받게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반도체 드라이스트랩 공정 분야의 최고 글로벌 1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PSK입니다. 이 기업 역시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144%라는 놀라운 그런 실적을 보여줬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모두 2분기에 두 자릿수 이상의 강력한 실적을 보여준 그런 종목들이라서 3분기, 4분기까지도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금을 쏟아붓는 이 상황에서 큰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공정 장비 종목들과 더불어서 좀 제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은 바로 기판 업체들입니다. 고다층 기판의 샤넬,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려왔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는 투자 매력이 생긴 그런 라인이 됐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에 상장되는 반도체 소부장 ETF 안에서 가장 높은 비중 증가율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라서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2분기 실적은 역시 두 자릿수 83% 성장을 만들어준 종목이다. 자, 마지막으로 차세대 폼팩터 소캠2에서 가장 중정적인 자리를 차지할 심텍. 이 심텍 역시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034%라는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엔 시장의 중심이 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동반 성장하게 될 기업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3분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 하나씩은 꼭 편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택은 또 3천억 원 자금 조달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오늘 있었고요.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히 위원님께서 또 관심주를 이렇게 섹터와 연결해서 들고 오시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은 또 그렇게 들고 와주셨거든요. 관심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원익 IPS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공정 장비 업체예요. 앞서서 소개하려다가 오늘 추천주기 때문에 뒤로 좀 밀어놓은 건데요. 이 기업은 미세화 공정의 핵심인 ALD, 원자층 증착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적인 혜자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특히 이 차세대 D램, 이 고사양 D램으로 점차 시장이 바뀌어가면서 필수적인 특수 방막 증착 분야에서 이 독보적인 라인업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독보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팹 건설 시에 가장 즉각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있죠. CSMT향 매출이 최근에 급증하면서 실적이 놀라웠게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원익 IPS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71% 성장이 됐어요.
두 자릿수 성장 무난하게 이뤄냈고요. 자, 그림을 보면 현재 어떤 그림이냐면 지난 6월 달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세가 있었어요. 작년 말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올해 6월 말까지 이어졌는데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18만 원에서 거의 7만 원대까지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보름 가까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주는 그런 그림 만들어주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에 보시면 두터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의 저항은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한 그런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리터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충분히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목표 가격을 좀 크게 잡는 대신에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요 이동평균선의 지지 구간, 요 지지 구간이 이탈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거의 그림을 다 만들어 놨는데 다시 뒤로 물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마제로선을 95,000원, 이 단기 이동평균선의 이 지지 구간을 벗어나는 이 95,000원이 이탈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전공정의 대표주입니다. 이렇게 오늘 관심주로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최근 관심주 AS, 저희 상승률 탑5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로보티즈 전부 다 30% 넘는 상승 기록했고 저희 한 달 만에 또 LS 일렉트릭도 24% 이상의 상승, 실리콘2는 지난주에 바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져가면서 목표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 AS 받아볼 종목 실리콘2인데요. 일단 화장품 종목들이 기가 죽지를 않습니다. 오늘 1.4%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5일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전고점 도전 돌파 가능할지 위원님께서 체크해 주시죠. 그러게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 초에 반도체 랠리 장세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었었어요. 근데 7월 달에 반도체 급락 장세에서 홀로 시장을 지켜왔던 종목들이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 한국콜마와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뒤를 이어갈 종목을 저는 실리콘2라고 봅니다. 실리콘2는 대한민국 화장품 인디 브랜드의 킹메이커 같은 종목이에요. 전 세계 180여 개국의 대한민국 K-뷰티 브랜드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허브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써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올해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라는 정말 놀라운 스코어를 냈거든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치였는데 그 최대치와 비교해서 59%나 성장이 된 겁니다. 이유는 북미 지역의 성장세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 고르게 포트폴리오가 확산됐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위치를 보면 과연 그 성장률에 맞는 주가를 지금 가져갔는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외가 됐었습니다. 자, 올해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올해 시작가가 4만 원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4만 5천 원 부근, 실적은 사상 최대치인데 연초와 비슷한 가격이다.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수익이 상당히 나 있는데 불구하고 이 기업은 조금만 조정을 보여준다면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이번 주에 3천억 투자도 받았거든요. CVC 캐피털에 투자도 나온 종목이라서 글로벌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눌림목을 준다면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AS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2 AS 도와주셨고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 주셔야죠. 완벽하게 달라진 8월이었습니다. 9월도 또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떤 내용 전해 주실까요? 7월보다는 8월이 훨씬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8월보다는 9월, 10월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장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느껴진 지금 이 시점에서 9월달, 10월달로 가면서 이제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나둘씩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모두 오픈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은 제가 두산 테스나가 있으니까 이번에 패스하고 그 사막 콘덴서하고 RF 머트리얼즈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좀 트레이딩 해볼게요. 자,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주식 민원 처리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